안녕하세요. 이번 북큐레이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북큐레이션을 재학생과 교직원이 추천한 도서로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도서관 홍보대사들이 추천한 도서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도서관 홍보대사들이 추천한 도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볼까요? 우선 부모님의 아름다운 노고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책 몇 권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서는 이지영 작가님의 엄마의 소신입니다.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마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같이 다르고 개성 있는 아이들에게 일괄적인 육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과 소신 덕분이 아닐까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정말 어렵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말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서는 조남주 작가님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진출하더라도 많은 제약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며 어머니들은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 때문에 어머니들은 살림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정말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나도 나중에 우리 어머니처럼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서는 배서희 작가님의 오늘 나는 더 행복하다입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육아와 살림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 공군을 병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희생과 노고가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육아를 하더라도 어머니의 꿈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들의 노고와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며 예전에 못했던 어머니 하고 싶은 것 이제는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서는 한태원 작가님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입니다. 이 책에서 충분히 잘했다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스스로 잘 큰 게 아니라 어머니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잘 클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쑥스러워서 감사하다는 말조차 못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에는 어머니께 이 책을 선물해드리며 충분히 잘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서는 부 작가님의 엄마 오늘도 사랑해라는 도서입니다. 이 도서는 얼핏 보면 평범한 엄마와 딸의 이야기 같지만 서로의 노력과 애정이 깊이 작용하여 그 사이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녀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게 서운할 때도 속상할 때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한쪽이 져주려고 합니다. 보통 어머니께서 많이 져주십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 자존심을 접어두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해보는 거는 네, 앞에서 총 5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의 책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위해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기에 우리들이 한 번쯤 의문을 가질 법한 부분들을 되짚어보며 가족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책들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픈 책은 프랑스의 프란츠 카프카 작가님의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일에만 허덕이던 주인공이 한순간에 바퀴벌레로 변하면서 가족들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다소 충격적이지만 신선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독특해서 더욱 눈이 가는데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페인트입니다. 제목과 표지에서부터 이 책의 독특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소설의 제목 페인트는 부모 면접을 뜻하는 아이들의 은어이기도 하고 10대 아이들이 부모 면접을 통해서 미래를 원하는 색으로 색칠해 나가는 모습과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색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과정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자 이희영 작가님께서 이 책 제목을 정의하셨다고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질문들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소설인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손호평 작가님의 아몬드입니다. 이 책은 이미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였을 뿐더러 독자들에게 열띤 반응을 얻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10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가족들의 통제하에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한 주입식 감정 교육을 받아온 주인공이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면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으로 독특한 전개가 특징인 작품인데요. 이처럼 공감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근본적 문제를 녹여내면서 문학적 감동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줄 뿐더러 살아가는데 스스로 의문을 던져보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주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로 김형군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 사이에서의 자존감에 대한 오류에 대한 주제도 다루고 있어 더욱 저희가 준비한 이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책 내용 중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자존감이 낮다 라는 말을 조목조목 파헤치며 이 말에 담긴 오류와 편견을 다루는 등 자존감의 의미와 가치 필요 이상으로 축소되거나 과장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고 있어 독자들에게 충분히 여운과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신윤정 작가님의 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얼마나 아이를 키우기 힘든지에 관한 어른들의 이야기뿐인 현실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라기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의 시선으로 풀어낸 소설입니다. 이 책 속 주인공이 생각해본 의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라는 말 뒤에 숨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값질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 홍보대사들이 준비한 책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북큐레이션 도서들이 백인제 기념도서관 로뷰에 전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책과 함께 가정의 화목하고 단란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